수업하겠습니다. 다 수업 자료 다 받고 펜 들어있고 그지? 정답지 있고 그죠? 문제 있고 그래요. 오늘 첫날이라서 아마 간단하게 OT 비슷하게 안내 짧게 하고 본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주변에 TV 보시고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카메라 열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월 문제풀이 일주입니다. 정샘이고요. 이름이 정샘이에요. 이름이요. 강의 안내가 월요일 달에 있었는데 오늘이 첫째 주라서 월요일 달 내용을 짧게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 8월 달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문제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오늘 개강입니다. 요거는 개강 전 안내 자료였어요. 오늘 개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부터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저녁 10시 반 넘어서쯤인가 아마 제가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문제 2개를 바꾸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알고 봤더니 이제 오픈 강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 학생들한테만 줘야 되나 주는 게 맞는데 오픈 강의 때 써야 되나 하는 고민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또 바꾸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문제 A형, B형 전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안내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기출문제 그대로 양식입니다. 물어보는 양식이 똑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동형이라고 그래요. 동형. 영역이 같거나 물어보는 방식이 같고 난이도가 같은 걸 동형이라고 합니다. 자,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원하는 게 다를 텐데 그냥 좀 쉬운 거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기출하고 동일하게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막 아유 잘했어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넉 달 지나면 빤히 드러날 건데 여러분들한테 막 어이구 이 정도 훌륭해 잘했어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기출문제 수준하고 맞춰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성적을 끌어올려서 원하는 적에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한글은 한글인데 이걸 뭐 도대체 무슨 말 써야 될지 모르겠고 뭘 읽었는지도 모르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공부를 좀 꾸준히 했지만 아깝게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문제가 좀 새로운 것도 있네라고 하는 새로운 경향의 문제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동형이라고 하는 거 문제 퀄리티만큼 최고입니다. 그건 자신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만 자료를 봤던 또는 8주 내내 자료를 봤던 그 자료만큼 뿌듯한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저한테 하는 자기 최면이자 목표입니다. 우선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입니다. 요거 우리 카페 가면 다 나와요. 우리 카페가 이게 뭐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것이라서 그대로 올려져 있는데 2014학년도부터 선택형으로 바뀌었죠. 서술형으로 바뀌었죠. 선택형에서 서술형으로. 그래서 14학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문제의 23문항 정도에서 제가 요 정도 건드린 겁니다. 요 건드린 거는 여기서 말한 적중이란 4점짜리 중에서 1점을 맞아도 적중, 2점을 맞아도 적중, 4점 달 맞아도 적중 요런 얘기들이에요. 따라서 요 정도 건드린 정도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소화를 하면 원하는 적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나올 만한 트렌드이거나 올해 꼭 나올 것 같은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드리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2주 지나면 까먹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따라서 한 달에 2바퀴 정도 돌리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2주 후에 오늘 걸 다시 또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비록 지금까지 공부가 방향이 틀렸거나 아니면 공부가 짧거나 이제 시작했거나 모두 올해는 바라볼 수 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요. 시험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잖아요.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어떤 영역이 나올지 그 영역에서 어떤 문제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9월부터 출발하면 그건 사실 늦어요. 그건 그 해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7월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져요. 이때부터 넉 달 한 2, 3주 정도만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 사례,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산 강의를 안 하는데 부산에서 모르던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아유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르죠. 인간생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정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주부인데도 7월달 문제와 정답으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부산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 초수 합격생도 있고 장수 합격생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방향에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향에 맞는 문제로 공부를 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내고자 합니다. 그거를 저에 대한 최면, 저에 대한 약속, 여러분에 대한 약속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 해보신 것처럼 9시 30분부터 합니다. 다른 과에 알아봤더니 9시부터 하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 미술과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 시간, 수업 시간이 좀 짧은가요? 그랬더니 약간 짧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우리 미술과가 글자하고 사무띠 안 하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업 길게 하면 안 돼. 그냥 짧고 굵게 확실한 것만 딱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던져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A형 이렇게 볼 거고요. B형 이렇게 볼 거고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5, 6월 달에 다시 풀어봤는데 미교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어요. 미술사 같은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모의고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6월 달 미술사에서는 활용을 좀 못했고요. 7, 8월 달에 모의고사 없으니까 요걸 좀 활용해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교론 교육과정은 요거 효과 있어요. 표현 영역은 뭐 각자의 공부 스타일에 맞아서 요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고 미술사에서는 다시 요거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개별 상담 오늘도 중간중간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공부가 자기가 짧다 그러면 저를 개인 과외 선생님이라 생각을 하시고 문제 풀 때 90분, 180분을 그냥 앉아서 묵상 수련하지 마시고요. 연구실로 오세요. 오셔서 저는 이거 못 풀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걸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침착하게 제가 개인 레슨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요.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역별 우리가 특징이 1, 2월 달에도 1주부터 끝주가 미교론부터 서미사로 이어집니다. 3, 4주도 그렇게 돌아갔고요. 5, 6월 달에도 그렇게 돌아갔고 7, 8월 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따가 이제 과정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5, 6월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다면 5, 6월 1주 강의와 7, 8월 1주 강의 영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영역이 같으니까요. 문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꼭 암기해야 되는 키워드랑 문장을 정답으로 제시했으니까
그건 먼저 외우십시오. 요때 문장과 키워드는 출제될 만한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서 시험장에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를 못 받아요. 그 책에서 출제를 했으면 그 책에 있는 문장으로 점수 채택을 합니다. 정답 채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닐지라도 조금 딱딱하거나 다소 좀 어려운 단어일지라도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걸 좀 외워두십시오. 그게 책을 본 효과가 생깁니다. 그 출제된 책을 보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하시고요. 관련된 이론, 오늘도 기본서나 심화서나 마인드맵을 함께 좀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서나 심화서 혹은 마인드맵을 가지고 다니시고 혹은 이전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제 책을 안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책 혹은 단권화된 걸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주차에 맞게 이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하고 첨삭이 지금 이제 5, 6월까지는 A형만 있었는데 7월부터는 A형, B형이 됐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인강 담당자가 아마도 교수님 인원이 많이 늘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채점하고 첨삭을 좀 조정을 할 건데요. 5월, 6월까지는 4주 내내 첨삭까지 해드렸어요. 채점 플러스 첨삭. 그런데 아마 2번은 채점 플러스 첨삭이 될 거고 2번은 채점만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맞은 것만 동그라미 점수가 가해지겠죠. 나머지는 의미 없는 거의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검정색 볼펜이거나 파란색 볼펜으로 정답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첨삭을 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문제는 이걸 쓰라고 했는데 난 이걸 안 썼네. 몰라서 안 썼는지 알면서도 풀어 쓰는 방식이 2개를 물어봤는데 자기는 한 문장으로 쓰는지 물어보는 작성 방법에서 A를 쓰고 B를 써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B부터 써나가다가 끝에 A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서술하는 패턴이 보여져요. 그걸 가지고 제가 첨삭을 하면 더 정확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잡아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검정색 볼펜이나 파란색 볼펜으로 그렇게 하시고 혹은 형광펜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출하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강생도 마찬가지고 직강생도 첨삭을 하다가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가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중에서 이제 될 텐데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할 테니까 전화 도서관에 있거나 그러면 통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저한테 다시 또 문자를 주거나 하시면 서로가 시간 약속을 해서 통화를 좀 해서 공부 방향 혹은 틀린 이유 어떤 격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은 전화번호 적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적지 않으면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러면 직원은 여러분한테 또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려도 될까요? 물어보고 이게 막 거쳐서 일주일이 걸려요. 수업은 내가 하는데 직원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아는데 저는 몰라요. 이게 좀 이상한 패턴이죠. 그래서 그냥 쓰십시오 한번. 괜찮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발 답안지 양식 좀 지키세요. 여태까지 쭉 해왔던 패턴 그대로 하시면 좋긴 한데 일부 극히 몇 명이 물을 흐린다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담당자가 스캔해서 그걸 오려서 사이즈 맞춰서 확대하고 그리고 막 보내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왕에 답안지가 있으면 그 답안지로 하시고 다른 학원 인쇄된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거 따질 판이 아니잖아. 괜찮아요. 대신에 사이즈만 좀 맞춰서 보내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작은 걸로 보내시면 글씨가 깨져서 오거나
원래 정 사이즈보다 작게 스캔하면서 확대해가지고 저한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다 깨져. 그러니까 판독이 안 돼. 자, 요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정답을 평가원에서 걷고 요걸 복사합니다. 원본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보관을 해요. 복사한 거를 최소한 3부와 5부 정도 복사해서 채점위원들이 3명이나 5명이 동일하게 받아서 거기다 채점을 합니다. 판독이 안 되면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평균치로 점수를 주거든요. A 채점자와 C 채점자 간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면 요거 비교해 봅니다. 의논해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거라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출제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원래는 그 자리에 출제자가 배석하는 게 맞고, 근데 보통 배석을 안 하죠. 2주 동안 감금 출제를 했기 때문에 채점할 때는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호출해서 출제자랑 같이 의논해서 정답을 다시 조정합니다. 역시 그 과정에서 글자가 판독이 안 되면 누가 손해냐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자, 그런데 저한테 첨삭제가 왔다.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이 사람이 원래 글씨가 작은 건지 확장하는 데서 작은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땐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선생님 글씨 크게 쓰세요. 글씨 또박또박 쓰세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건 내용이 틀렸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일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사이즈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 무난하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고요. 일부 몇 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어느 분은 저한테 제가 글씨가 확장하면서 깨진 게 아니라 글씨 작은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소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마워요. 문자 줘서 고마운데 그렇군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통하면 돼요. 근데 그분은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고 전혀 다른 분. 막 이렇게 막 순서도 엉키고 막 뒤집어서 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너무 직원을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양식 좀 지켜주시고 오늘 풀어보셔 하시겠지만 그리고 다 같이 느껴보셨잖아요. B형일 때는 다 문제 받자마자 다 나가셨잖아요. 거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 먹으러. 그렇죠? 도대체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드셔야 돼요. 제 문제로 점수를 많이 받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틀리는 게 더 좋아요. 틀리는 게. 자, 인강생 중에서 몇몇 분이 한 10명 정도가 정답을 먼저 공부하고 암기한 다음에 답을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심리적인 불안감, 자극은 덜 받으니까. 처음부터 막 못 써서 적외감 빠지는 일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좋은데 주의할 점. 정답을 외워서 쓴 건지 보고 쓴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쓰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외웠는데 까먹었겠죠. 일부분 까먹은 흔적이 있고 자기 글로 썼을 때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보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다시 쓰더라도 정답처럼 똑같이 쓰지 마시고 자기 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외워서 쓰시는데 까먹었으면 까먹은 채로 쓰세요. 그래서 점수는 일제 마음 쓰지 마시고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답지 2개씩 나갔을 거예요. 꼭 다시 써보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 글로 써야 돼요. 자기 글로. 혹은 참고도서를 보고 응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럴 경우가 좋아요.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요. 몇 개 좀 더 안내를 하자면 이 화면 내리고 우리 카페를 가면 7월 강의 계획표 이거 좀 볼까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거 아마 오늘 직강생들하고 인강생 모두에게 자료가 나갔을 텐데 주차는 이렇게 됩니다. 1주부터 8주, 1주가 미교론이에요. 다음 주가 교육과정입니다. 교수법, 평가, 교육과정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주는 정말 더 난리일 거야.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었던 교육과정.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교육과정, 떡하니 버티고 있는 교육과정. 안 해왔던 성취과정 다 나오고요, 성취기준. 뭐, 보도 듣도 못한 교수법 다 나오고, 알고는 있는데, 수행평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나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다음 주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3주차가 표현 영역이라고 하는 서양회화, 그래서 재료, 기법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통회화, 조소, 서예, 전각, 판화, 사진 뭐 이런 것들. 4주차가 디자인 계열들, 색착부터 그런 계열들. 5주부터가 미술사예요. 동미사, 중미사, 한미사, 활온, 그 다음에 서미사, 미학 이렇게 되니까 요 흐름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혹은 인강을 듣고 있다면 요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가 좀 내려가 보면,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요거 우리 카페에도 있으니까요. 줌을 하는데요. 줌을 우리 달력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오늘이 3일입니다. 3일. 3일인데, 그동안에는 금, 토 수업이 있었어요. 금, 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줌을 했습니다. 어때요? 화상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첫 번째,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되는 시즌이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혹은 이해해야 될 시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넘겨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거지만 제가 심리적인 부담이 컸었거든요. 이왕이면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 때문에 줌을 어떻게 오늘 할까, 뭘 할까, 어떻게 진행할까,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됐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러한 차로, 첫 번째, 횟수가, 4번 하겠습니다. 4번. 4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일을, 목요일 날 이제 할 필요 없고요. 금요일 날 수업이 없어졌으니까,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녁 시간대에 8시 PM 8시 정도 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고요. 첫 번째 1회가 다음 주가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러이러한 거 준비하시라고 좀 안내해 주는 것이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의 놀란 가슴을 좀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9일날 줌 화상 수업을 할 겁니다. 비번하고 아이디는 우리 카페 게시판 거기에 올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와서 우리 수강생들만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여할 때 일선 학교와 똑같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있는 지역이 지금 장소가 스터디 카페라든가 혹은 독서실이라든가 그래서 벗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고,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럴 때 굳이 마스크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막 얼굴 가리고 이름만 하는 것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수업을 듣는 게 불편하거나 부끄럽거나 감춰야 될 거라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거면 수업을 왜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면에서 얼굴 가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해를 했는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과정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2회가 이제 표현 영역이 끝날 때쯤에 관련해서 미리 수업 시간에 요번 주 줌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 3회하고 4회는 당연히 미술사 때 한 번씩 하겠습니다. 서미사 때 한 번, 중미사, 한미사 때 한 번.
이것도 미리 수업 시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주 줌 준비하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게 1번이고요. 2번 공부법. 공부법은 뭐 왕도라는 것 없어요. 왕의 도라고 하죠. 보통 최고의 방법 이런 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은 11월 D-Day가 요게 이제 임용고시 시험 날짜가 오전이잖아요. 발표가 되면 11월 넷째 줄 텐데 오전이면 이때부터 거꾸로 약 한 40일 정도부터는 요 시간대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바이오 생체 리듬도 오전에 머리가 좀 맑아지거든요. 그런데 미술과가 대체로 한 반 이상이 새벽에 공부하고 아침에 몽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막 헤매다가 점심 먹고 나면 그때 정신 차리는데 그때는 이미 1교시, 2교시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보따리 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11월 넷째 주면 최소한 9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오전에 정신이 맑은 상태로 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7, 8월 달에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올빼미로 하시든 아침에 하시든 걸어다니면서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반드시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에 있는 지문이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정답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정답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리고 자기 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랑 정답을 공부하시고 이거랑 함께 기본서 내 책이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책이든 상관없어요. 기본서는 단권화 된 거에다가 관련 필독서를 같이 읽어두세요. 오늘은 미교론이잖아요. 그럼 요번 주 내내 미교론 필독서 읽어두는 거야. 뭐 미술교육의 이해 방법이라든가 미술교육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독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읽어두는 게 좋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걸 보는 걸 좀 적극 권장합니다. 요즘은 시험 문제가 사고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단순한 옛날 구서술형 스타일로 준비하시면 그럼 100% 망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 선택형 시절도 안 돼요. 서술형도 불과 2, 3년 전 문제랑 요래 문제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읽어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하시고 세 번째 꼭 서술하십시오. 서술 연습을 하세요. 자기 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글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오전에 오늘 시험 분위기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제가 또 매주 여기 와서 줄 맞춰주세요. 뭐 휴대폰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휴대폰 끄고 줄 맞춰 앉고 책 다 치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동네 병원 협조와 배려 덕분에 백신을 일찍 맞았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빨리 병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지 하고 갔더니 빨리 하고 폭 나버리더라고요. 이제 저를 좀 잘 아시는 분이라서 학생들을 만나는 거니까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 싶었나 보죠. 그래서 고맙고 현재 또 앞에 거리가 한 2m 정도 이상 되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래서 강의할 때는 마스크 벗고 있을 거고 상담할 때 마스크 쓰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도 서로 쉬는 시간마다 문 열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거리 두고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가 방역은 끝까지 지키는 게 좋겠죠. 심지어는 여름 끝나고 여름부터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막 에어컨 틀고 자면 그 다음날 콧물 질질 막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누구 손에? 자기 손에요. 감기 최소한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가잖아요. 그 사이에 공부 하나도 못해요. 자기 손에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독감 예방주사 미리 다 맞고 그렇게 하시면 7월부터
공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혹시 진행상에 궁금한 점? 진행상에 궁금한 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없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7월부터는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출 수준이야. 기출 수준인데 이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작 7월인데 앞으로 7, 8, 9, 10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때 공부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받으면 막 당황하고 막 무릎 떨리고 하지만 시험 다 끝나고 대문 열고 집에 와서 정답 알아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였는데 하는 생각 들잖아요. 작년도 기출문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 막 이렇게 껴뚱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시면 오늘 문제 어렵지만 사실은 기출문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당부의 말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살짝 드세요. 아무나 괜찮습니다. 단 감독님은 안 돼요. 이렇게 드시면 제가 그 부분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요거를 쉬는 시간에 연구실 와서 물어봐야지라고 하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란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또 쉬는 시간이라서 막 헉헉거리고 있을 텐데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드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제 용어사전 강의가 끝났는데 세상에 감동,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촬영하시는 분이 종강이라고 저희들한테 마카롱 점심 때 사서 차갑게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감동 먹었어요. 간식을 그동안 나눠 먹은 것도 있고 막 이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데 오늘 첫 개강인데 또 감동. 점심시간에 계세요. 그래서 봤더니 감독님이 또 음료수 이렇게 주셨어요. 고마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음료수 저만 먹을게요. 와서 드십시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 얘기 해드릴 거예요. 익히 아시겠지만 세상이 다 아는 비밀. 평가원에서 문제 걷어가는 거 아시죠? 평가에서 문제를 걷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요거 고칠 겁니다. 숫자. 받아보고 이거 뭐지? 놀라지 마시고요. 일부러 고칠 거예요. 지금 고쳐보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몇 년도로 고칠까요? 이렇게 멍석을 깔아도 대답을 안 하면 딱 그런 학생들 만나는 담임 되라. 아주 그냥 비나이다 합격은 시켜주시되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 딱딱한 학생들 만나게 해주셔서. 몇 년도로 바꿀까요? 제발 비나이다. 그런 학생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속 썩는 그냥 학생들 아주 그냥. 몇 년도? 네, 감사합니다. 15년이래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쪽도 요거는 유의사항은 오늘 첫날이니까 유의사항은 요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큰 틀에서는 안 바뀌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날 첫 수업이니까 요건 좀 합시다. 수정 테이프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 처음 하시는 분 혹은 이제 문제풀이 처음 하시는 분 요거 아직 이런 정보가 좀 없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정 테이프 안 되고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으로 활용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정답을 문제에다 다 쓰고 답지로 옮겨 적는 분이 있다면 그 습관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A형이 90분, B형이 90분이에요.
그런데 90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마이너스 10분 합쳐서 80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뭐 하느냐? 자기 걸 점검해 봐야 돼. 매년 한 층에서 한두 명씩 꼭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문제 뒤집어 쓰거나 밀려 쓰거나 꼭 나와요. 꼭. 그러면 1년 공부 허사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꼭 자기 글, 자기 답안지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요 10분이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A형이 총 12문제예요. 4문제가 기평, 나머지 8문제가 서술형인데 80분이면 서술형 같은 경우 한 7분 정도 한 문제당 평균 걸리면 되거든요. 5분에서 7분. 그런데 문제에다가 정답을 다 쓰고 그거 옮겨 적기엔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습관 바꾸시고 문제에다가 정답이 되는 키워드만 탁탁탁 적는 거야. 그런 것도 훈련, 그런 것도 실력, 보이지 않는 점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딱 떠오르는 정답 키워드 탁탁 적고 요 순서 이렇게 하고 표기, 끊어있는 표기, 기억, 니은 하고 그거를 이제 답지로 옮겨 적는 거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문항 내용 기재하지 않습니다. 문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건 안 돼요. 흔히들 그 교대원 최근에 졸업했던 분들이 이런 습관, 논문 습관처럼 무엇무엇을 서술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 거, 번지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되고, 사인펜 안 됩니다. 어느 분은 이게 글씨가 이게 서인지 막 구분이 안 가는 분들, 안 돼요, 그런 분들. 가로선 거기서 답란을 줄 추가하거나 세로선 거 답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지만 글자 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이럴 경우는 답을 줄을 똑바로 그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굳이 권하고 싶지 않고 2줄만 긋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줄. 그거 이상은 안 돼요. 2줄.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실 때 이런 거 이제 2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죠. 문장이 길게 될 경우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요거 말고 뭐 허자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채점을 안 해요. 웃기는 예공인데 그 문제만 채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 전체 채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보고 잘 봤어. 가채점 했더니 완전히 합격이야. 너무 좋아. 그런데 실제 받은 점수가 자기 생각보다 10점 이상 차이 나면 분명히 이런 문제일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답안란 이외의 공간, 옆면에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채점을 아예 안 해버려요. 점 하나 찍어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점 찍은 거 있잖아. 그거 내 거니까 점수 더 줘. 라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채점자랑.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점 하나 넘어가도 점수 안 줍니다. 그리고 주의하시고, 네, 요 정도면 충분히, 요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 지금 말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요 위에 것도, 네, 그냥 뭐 아무거나 바꾸세요. 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슈타이너예요.
제가 오전에 상담하면서 또는 전화 상담하면서 7월부터 8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자기 이 분석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분석표에는 기출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영역별로 올해 무엇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자기 이 점검표, 그래서 나는 그 영역을 공부했는지 소화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매주 모든 문제마다 다 필요합니다. 1번 문제가 슈타이너예요. 저거는 무슨 교육관? 그렇죠. 낭만주의 교육관 혹은 낭만적 이상주의 교육관.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생각에 올해는, 야, 여기 보자, 여기. 올해는 낭만적 교육관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쨌든. 그죠? 했다. 아, 그러면 나는 요거 공부했어. 오케이. 나오면 나 맞을 수 있어. 라던가. 아니면, 아, 나 준비 안 됐네. 아니나 다를까 문제 나왔더니 틀렸다. 아, 그럼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문제마다 다 필요합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자, 그래서 몇 문제만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교로는, 미술교육학 이론, 미교로는 주로 요즘은 학자가 나옵니다. 학자의 용어가 나와요. 2, 3년 전부터는 학자가 주장하는 이론도 나오는데요. 이론에 따르는 목적, 방법이 함께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사조로 물어봅니다. 미술교육 사조. 사조로요. 그렇다면 미술교육 사조, 우선 고대로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중세 해야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해야죠. 그 다음에 17, 18세기 해야죠. 자, 요때부터 걸쳐서 우리가 여기를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요것이 이 18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1890년대부터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창의성 중심 사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920에서 40년대에 있었던 재건주의 사조라고 그래요. 한편 요때 사조를 넘나들면서 관계없이 학자 개별적으로 아동 중심이거나 인간 중심이거나 선험적 철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 낭만적 교육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여기다 해보자. 자, 낭만적 교육관 가면 제일 먼저 슐러 1795년, 프레벨 1826년, 그 다음에 러스킨
1835년, 55년. 그 다음에 슈타이너. 1919년. 허버트 리드. 1945년. 요런 사람들이 시대를 넘나들며 사조를 넘나들며 각각의 특성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선험 철학이거나 낭만적 교육관이거나 인간주의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기 분석표가 있는지 확인. 자, 자기는 기출해서 올해 낭만적 교육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먼저 있어야 돼.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1번 제껴. 1번 제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해야지. 그런데 자기는 준비가 했다. 그랬더니 맞았다. 준비했는데 틀렸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슈타이너입니다. 이거. 슈타이너는 우리와의 연계성이 첫 번째 중요도 이유가 학자 이론 자체가 중요해요. 자체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2015 한국 교육과정 개정과 유사합니다. 특히 일부분 같은 것도 있어요. 에포크라고 하는 주기 집중 수업. 2015 교육과정, 봐요. 2015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로 나오자면 2015에서 주장하는 수업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잘하는 수업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교육과정을 다 털어서 수업과 평가를 얘기하자.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업의 형태 한마디로 그렇죠. 대답 잘했어요. 학생 체험 중심이에요. 학생 경험 중심입니다. 얘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다.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학생 중심하면 안 돼. 학생 중심하면 안 돼. 학생 중심은 2007 개정이에요. 학생 경험, 학생 체험 중심입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왕에 물어본 거. 2015 개정 평가가 추구하는 평가 형태, 형식은? 수행평가는 2007이고요. 7차와 2007이고, 2015는 성취평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따라서 1번이 중요하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인간 존재를 육체, 에텔체, 아스트랄체, 그 다음에 자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갈 길이 바빠. 1, 2월 달에 일찍 놀았어. 3, 4월 달에 삼삼하게 놀았어. 5, 6월 달에 꽃이 펴서 놀았어. 7월 달에는 문제 풀이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슈타이너인지 루돌프 사슴콘인지 모르겠어요. 갈 길이 바빠. 이거 언제 다 외우니? 그럴 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야. 출제 잘하면 요런 거를 중등교과 임용시험이 낼까? 자, 인강생, 또 직강생 학생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하고 둘이 딱 있다고 보자. 딱 둘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딱. 그러면 솔직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출제위원이라면 요거 낼 것 같으세요?
문제로? 까오뚱 중국 분이어서 까오뚱이에요. 에텔체, 아리송 프랑스 사람이네요. 아스랄체, 낼 것 같으세요? 그렇구나. 저는 요거 좀 요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요거는 낼 것 같아요. 쉽잖아, 말이. 누가 봐도 중요하고 핵심이잖아. 슈타이너 하면 자아지. 너야, 너. 나 말고 너. 너가 느끼는 자아. 그거거든. 갈 길이 바빠. 이거 날리세요. 갈 길이 바빠. 이거 날리세요. 요거는 하세요. 발도르프 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발도르프 학교. 교육은 슈타이너 주장한 네 가지 기질론,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기질론을 얘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허버트 리드가 있습니다. 리드. 12가지 유형에서 8가지 유형으로 바꾼 거. 하나 더 물어보자. 똑같은 형태로 물어보자. 여러분들 나하고 둘이 단둘이 앉아있어. 마주보고 의논하는 거야.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거지. 자, 달리는 말처럼 다른 데 보지 말고 나하고만 딱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취재원이라면 기질론, 다혈질, 요거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묵묵부답, 무건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어느 분은. 백담자에 계십니다, 지금. 또,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아리까리 일본 분이시네요. 저는 이거는 이 다혈질이냐, 소혈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한 가지 유형만 있지 않다가 더 중요하다고 봐. 그걸 미술교육이 어떻게 하는 건데? 한 가지 유형만 있으면 한 가지 스타일대로 가르치는 거야. 연필 들어, 팔 쭉 펴, 해칭 배운 대로 그려, 착착착착. 한 가지 방법이지. 유형이 다르면 그 아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허버트 리드와 슈타이너예요.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서술형 그렇게 나와요. 슈타이너가, 허버트 리드가 기질론은 유형론을 제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가 뭐냐? 뭐라고 하실래요?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미술교육은 학생 유형에 맞게 다양한 학생이 필요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12 감각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7년을 주기로 한 인간 발달 단계. 0살에서 7살 이런 얘기죠. 7살, 14살 이런 식이에요. 8년간 단인제. 포르멘 이런 거 외우셔야죠. 오일리뜸 이거 외우셔야죠. 사실은 정답 드렸어요,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노작활동 오케스트라 등등 방법론이다. 여기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일리뜸이 아름답다. 리듬, 이게 중요해요. 리듬. 신체 움직임이에요. 공동체 활동입니다. 음악 틀어놓고 같이 무용을 해요. 체조하는 거야. 무용과 같은 거. 그래서 감각, 사고, 그 다음에 온몸의 감각으로 순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거 에포크 수업. 어떤 교과를 주요 수업으로 정하고 매일 아침 100분씩 3, 4주, 5주간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주기 집중 수업. 집중이 수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요거 우리 기본서에 나와요. 그리고 어느 책은 다 있을 겁니다. 요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요거 기본서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 2월 기본 이론 정리 안 되신 분들 페이지만 보자. 페이지만. 기본서
어머, 이거 학원이네. 89페이지.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야.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 슈타이너가 나오고, 그래서 90페이지까지. 여기서 슐러랑 슈타이너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슐러는 무슨 충동? 유의 충동만 있지 않지. 충동 두 가지. 그래서 균형 잡으려고 하는 게 유의 충동. 따라서 유의 충동은 서술 준비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기입형. (2번) 요즘 추세가 새로 나온 학자들이 많잖아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생판 처음 나온 학자가 두세 명이 우르륵 나왔어요. 엘게라, 칙센트미아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 요거 이제 지우고요. 계속 이어서 하자면, 재건주의, 그 다음에 1960에서 80, 요게 이해 중심. 이른바 학문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990년도가 요게 이제 다문화. 그 다음에 시각문화. 포스트 모던. 이렇게 되고, 1990년도에서 2000년대가 요게 이제 사회 참여.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따가 문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사회 참여 중에서 일부가 CBAE예요. 오늘 B형 11번. 요거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사조로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데, 주로 이쪽에서 새로 나온 학자들이 많죠. 그게 2번인데 저 학자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매년 문제 풀이 때마다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나오면 얘네는 무조건 이렇게 기입형일 것이다. 중재학습이에요, 중재학습. 그러니까 미술 수업에서 상의, 하, 달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이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보다도 원만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중재학습 경험이라고 그래요. 포에르스탄이라고 하는 중요한 미술학 학자예요. 최근의 학자. 초월성, 중재학습 경험을 위한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학습적인 다측면적 상황을 연관해서 학습자의 인지기능력 향상과 더 나은 안목, 누가 있으면 교사가. 그런 개념이 수정되고 이전의 인지적 구조를 초월하는 인지적 기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상징처리 인지라고 하는 삐아제 스타일의 인지로는 곤란하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만으로도 곤란하고, 애플랜드의 통합적 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지 이론을 초월해야만 중재학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의도성과 상호성. 중재자로서 교사 역할에는 학습자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학습자들이. 어떠한 계획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학습자 역시 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거와 관련해서 교사가 안내를 해줘요. 그 학생 개별 체험학습을 받게.
자, 교사의 개방적인 중재 활동을 전제하고 학습자를 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추구하는 맥락에서 학습자의 의미 부여와 가치 설정 등 그에 대한 해석을 보다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자 설정한 의미, 교사 설정한 의미를 서로가 중재. 그래야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단순한 거. 기평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번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즘 여기. 그래서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이건 좀 다른 각도로 생태학과 미술교육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또 있는 거예요. 요즘 환경이다, 뭐 탄소 제거 뭐 막 그러잖아요. 그거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일찍 시작했어. 연구 내용물이 별로 없어. 저게 다야. 저게 다. 그러니까 뭔 서술형으로 나올 거리가 안 되죠. 일단 생태학적 측면이 사회과학주의 쪽에서 있다가 그걸 미술과에서 약간 응용하는 거예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요 담론으로는 근본 생태론, 사회 생태론, 영성 생태론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태학적 관점이 탈인간 중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지나치게 인간 이기적이다, 자연을 훼손했다, 이성적인 것에만 집중했다, 이런 얘기죠. 감안할 때 이를 가장 명료하게 이룬 것이 내속에 있는 입장이 바로 근본 생태학이에요. 학자들은 요런 학자들이고요. 영성 생태로는 근본 생태학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인간들의 환경과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 느끼는 깊은 위기감 산물이고요. 의식의 변형, 뭔가 종교적인 거, 뭐 모든 생물은 영적인 존재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근데 부분적으로만 해서 그렇지. 모든 게 다 이렇다 그러면 모든 이에게 잘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죽으면 기다렸다가 주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죽으면 맞이해 주는 게 강아지라고 그러네요. 내가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강아지 키워봤는데 그놈 볼 때 너무 힘들더라고. 10몇 년을 같이 살아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 다른 강아지 못 키우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영적인 존재, 중요한 존재들이야 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쩌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다가는 또 누가 손대면 와 손대자 이렇게 이제 덤비잖아요. 이런 거는 이기적인 영적인 관계인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성 생태론. 미술교육의 선택적 접근 방향은 첫째, 생명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 미적 감수성 함량의 미술교육. 셋째, 생태적 각성, 영성 회복. 딱 미술교육이 딱 좋죠. 대지미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연을 응용할 수 있으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하니까, 체험 영역에 이런 생태학적 이론이 포함될 거야 앞으로는. 거기 답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월터 스미스 4번.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는데 2016학년도에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표현기능 중심에서 여러분 다시 또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여러분이라면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일단 표현기능 중심 배부 페스탈로치 안 나왔잖아. 그렇죠? 사범학교 그 다음에 산업 드로잉의 원조 월터 스미스죠. 페스탈로치의 친구이자 그의 아들. 그래서 페스탈로치 드로잉 교육을 유럽과 미국에 전파한 사람,
허르만 크루시. 이런 사람들. 이걸 출판한 사람, 메리다나 힉스. 이런 사람들이죠. 출판, 전부 다 페스탈로치과예요. 드로잉 방법이 똑같아. 그런 겁니다, 다. 자, 그럼 이런 학자들 중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셔서 공부하시고, 아, 내 생각에는 월터 스미스 16 나왔으니까 안 나와. 그러면 제끼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 요거 나온 지 이제 7년이 넘어가니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되죠. 드로잉의 지적인 훈련, 요거 밑줄. 지적인 훈련이야. 굴공식, 그렇죠. 월터 스미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비록 평면 4번일 경우가 더 흔하긴 했지만, 주물 형태로 된 미를 접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복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복사, 신미한 능력을 얻는 방법이었다. 드로잉의 연습은 산업에서, 요거 글씨 좀 크여볼까요, 선생님? 여기를? 네. 좀만 더 커볼까요? 185까지? 네. 네. 산업에서 신미함과 기술을 갖추는 데 필요하며, 따라서 이것은 미의 향유를 창조하기 위한 교육, 실리적인 현실, 공통 요소가 있다는 거죠. 드로잉이 산업 드로잉, 요게 제목이에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산업 드로잉, 요렇게요. 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이름, 산업 드로잉. 또 다른 방법은 윤곽 드로잉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교육과정 명칭이에요. 그는 교육에서 드로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드로잉의 특징을 정신적인 훈련이다. 자, 스미스는 1872년 초등학년에 자유로운 화법 드로잉, 모델 드로잉, 기억 드로잉 도입했고요. 자유로운 화법 드로잉은 교사가 어린이 앞에 칠판에 미리 드로잉을 해. 학생들은 석판에 그대로 그려. 석판에 지울 수 있으니까. 또 당시엔 석판을 구하기 쉬웠거든요. 모델 드로잉은 초등학교 상급 학생들에게 도입됐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